특허를 봤을 때 특허 질이 월등했어요. 무엇보다 CEO가 열심히 지금 월급으로 주식 받고 있어요. 타픽을 좀 교체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같을 때 적어도 1000~100원은 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면은 또 해운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서학개미들한테는 잘 안 알려졌지만 정말 좀 경쟁력 있는 볼만한 미국 기업들 몇 개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뭐 꼭 미국 기업은 아니면 ETF도 포함이 돼 있는데 괜찮아요. 차라리 뭐 괜찮아요. 네. 그냥 MTS에 있으면 미국 기업이죠. 네, 뭐 그냥 다 주식이죠, 뭐 사실. 네네네. 네. 제가 볼 때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까 말했던 해운주가 SBLK, 스타벅 케이러스라는 애인데 얘가 일단 벌크 업황이 3, 4분기가 보통 호황이에요. 근데 1, 2분기 때 진짜 잘 갔어요. 3, 4분기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BDI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BDI 빠진 게 생각보다 조금 약간 격차가 있어요. 왜냐면은 배들은 한 1, 2년 정도 먼저 계약해요. 선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세 계약 비율이랑 실제로 계약해서 톤당 해운 내는 수익, 받는 수익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BDI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이제 실제로 어닝콜에 들어가가지고 보통 TU라고 그러는데 톤당 얼마 받았는지 그런 거를 따져서 그거 따져보니까 이번에 얘네가 얼마 정도 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닝이 어느 정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따져야지 그냥 BDI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다른 예시로 이것도 또 이번에 해운주에서 이슈가 있었던 게 한동안 그 해운 막 난리 나가지고 뭐 미국 앞바다가 뭐 그냥 까득까득하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랬다 한 번에 싹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보고서 리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해운 그거 끝났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 배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다 멕시코로 내려간 거였어요. 왜 멕시코로 내려가 있었느냐? 미국에서 정박하려면은 이제 저유황유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좀 더 비싼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비싼 기름을 쓰면서 며칠 정박해 있는 것보다 멕시코는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한 24시간 정도씩 걸리거든요. 근데 24시간 동안 내려가가지고 그 항해비 감당하고라도 그냥 거기서 오래 있을 거면은 거기서 오래 있는 게 더 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화될 걸 각오하고 사람들이 내려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피크였던 거죠. 맞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 이게 생각보다 그냥 미국 앞바다 없었으니까 이제 해운 다 풀렸다. 해운 컨제션 풀렸다. 했을 때 이제 해운주를 사면은 최고였죠. 그때가 피크였던 거니까. 근데 피크인데 시장은 좀 늦게 반응하거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빠졌다고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지? 그냥 도메인리스트에 좀 잘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SBLK는 제가 볼 때는 주주 환원도 잘해요. 얘가 배당률이 제가 작년 한 중반부터 들고 있었는데 배당으로만 20몇 % 받았어요 지금. 네. 주가도 50% 가까이 오르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3, 4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해운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3, 4분기에도 좋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벌크 업황이 그때 호황이니까 아직까지 들고 있을 만하다. 저도 실제로 조금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2024년인가 5년부터는 모든 배에 다 달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배는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스크러버를 달고 있는 벌크선을 많이 들고 있는 해운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스크러버를 쓰든지 아까 말했던 저유황유를 쓰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크러버는 그러니까 근데 SBLK 선단은 다 스크러버를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후 늘어날 비용에서 다른 해운사들은 다 비용이 늘어날 텐데 얘는 비용이 안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때는 또 뒤에 또 볼만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 4분기 호황이니까 일단 들고 갈만 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크러버 같은 환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볼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좀 이거는 완전 장기적으로. 네. 근데 두 개가 이제 루미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좀 유명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유명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보는 거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잘 아시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 들고 나와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라이다의 탑픽은 벨로다인이에요. 벨로다인이 에펠에다가 라이다를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벨로다인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어요. 시레벨끼리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1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가를 1달러를 제가 왜 언급하냐면은 1달러 아래로 주가가 한 달이 유지되면 상폐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상폐될 거 아니면은 1달러에서 뭐 리버스 스플릿을 해가지고 역병합을 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제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당연히. 상폐되기 직전인 소리니까. 그래서 벨로다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쟁 우위를 많이 잃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 두 개 비교할 때 어떤 걸 봤냐면은 공시도 당연히 봤지만 공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는 좀 걸러봐야 되는데 특허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각 회사들이 어떤 특허를 들고 있는지 다 리스트업을 해서 볼 수가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특허를 봤을 때 이제 루미나의 특허 질이 월등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만들긴 하는데 라이다에 필요한 부품 같은 거는 다 사와요. 결국 이런 게 다 비용이 되고 이제 나중에 서플라이 이슈가 터지면 그것도 다 이슈가 되고 그런 게 되는 건데 루미나는 놀라울 정도로 버티컬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간 칩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패밀리스로 만드는 그런 것까지 다 있어요. 특허가. 그런 걸 위한 특허들도 다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장파장, 단파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너무 단파장을 쓰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규제가 이제 건강 관련된 규제가 걸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루미나가 기술적으로 확실히 우월한 게 맞고 무엇보다 이제 루미나 대표가 너무 천재라 루미나 대표가 17살에 스탠퍼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지도교수랑 이제 창업했거든요. 근데 지도교수가 CTO고 본인이 CEO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CEO 그 조합이 여기는 C레벨 분쟁 없이 쭉 잘 가고 있어요. 그것도 꽤 중요하다고 보는 게 CTO 계속 바뀌는 기술에서는 사실 좀 애매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CTO가 창업한 일에 쭉 같이 가고 있고 무엇보다 CEO가 열심히 지금 월급으로 주식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CEO가 이제 실제로 내부자 거래한 걸 보면은 한 30불대인가 털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0불 아래로 갔을 때는 계속 월급을 그냥 주식으로 받거든요. 최근에 이제 자기 돈으로도 좀 사는데 자기 돈으로 사는 걸 최근 10배가량 늘렸어요. 늘리고 나서 또 폭등하긴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도 잘 가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올 최근 한 2달 동안 50%인가 올랐고 저도 좀 들고 있어가지고 뒤에 짭짤한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다를 봤을 때는 보통 한국 분들이 벨로다인을 이제 탑픽으로 보시는데 탑픽을 좀 교체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같을 때 이럴 때 벨로다인이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쥐약인 금리 기술주라는 게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분쟁 나고 상품 개발 똑바로 안 하고 R&D에도 돈 안 쓰고 뻘짓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락가고 이제 죽으면은 그런 애들의 시체를 딛고 기술주가 폭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술주가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경쟁사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딛고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술 투자하기 엄청 좋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한동안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 라이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시장? 자율주행도 있고 AR도 있어요. AR? AR. 네. 그래서 쓸 때는 다양한데 일단 벨로다인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랑 손잡고 자율주행 키트를 내겠다는 게 얘네 지금 그거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 초기 투자자 중에 볼보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랑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트랙은 그러니까 좀 타임라인은 예상한 것보다 계속 느려지고 있기는 한데 원래 뭐 너무 흔한 일이라 타임라인 느려지는 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루미나 그러니까 라이다가 주도를 잡을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테슬라는 또 라이다를 안 쓰잖아요. 그쵸, 근데 테슬라랑 그 모빌아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율주행 키트들은 다 라이다를 쓰긴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라이다가 아예 빠질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그런 게 있는 게 이거는 컴퓨터 비전 쪽 문제인데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는 그냥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에서 점을 찍어주고 이 점이 지금 여기 카메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재봐라. 예측해봐라. 한 그런 문제가 있고 힌트를 몇 개를 줘요. 힌트를 점 몇 개가 여긴 몇 센치 여긴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힌트를 몇 개를 주고 그 다음에 예측해봐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에 문제는 오차가 미터 단위로 나고요. 뒤에 문제는 센티미터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오차가 나요. 근데 라이다가 있으면은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거고 라이다가 없으면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아직까지는 오차가 미터 단위예요. 일단 그러니까 발표된 논문으로는. 뭐 테슬라 내부에서는 어떻게 기준처럼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내부에서 하는 거는 테슬라가만 하는 건데 테슬라만 전기차 시장 다 먹을 게 아니고 자율시장 다 먹을 게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은 라이다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라이다의 포션도 분명히 테슬라가 안 쓰더라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독점을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시장이 어쨌거나 적어도 20-30%는 있을 텐데 지금 있는 차들이 20-30%의 라이다가 달린다고 치면은 루미나는 적어도 10-100원은 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진짜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볼만하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탑픽이 맞다. 기술적으로. 다른 스펙주도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뭐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랜드라는 진짜 니값 하는 ETF가 있는데 농지 ETF입니다. 근데 월배당 줘요. 월배당 주는데 배당률이 최근에는 좀 올라갔는데 한동안 반토막 났어요. 왜 반토막 났냐? 주가가 2배가 돼서. 그럼 당연히 반토막 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랜드는 저는 아직도 계속 들고 있는데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또. 저는 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기후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농지는 일단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면은 그냥 그만큼
좀 농지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지금 농지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땅은 거짓말 안 됐으니까 그냥 옛말 믿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월배당도 준대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꾸준히 조금씩 들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워치리스트로 가져가는 ETF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엠페이라는 ETF가 있어요. 근데 이 ETF는 좀 특이한 게 보통 퀀트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퀀트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상품을 운영하지 않아요. 예지간하면. 왜 그러냐면은 퀀트를 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사실 전략이 있을 수가 있지만 보통 캐파시티가 있고 그 캐파시티를 꽉 채우는 게 전략이 맞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그 캐파시티를 굳이 남한테 나눠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전략은 한 1,000억 가지고 한 100억 정도 1년에 그냥 꾸준히 버는 전략이야. 이러면은 이 1,000억에다가 남돈을 끼워들면 내가 가져간 돈 1년에 뭐 500억 끼워주면 내가 가져간 돈이 50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가지고 펀트하는 회사들 혹은 어떤 식으로든 펀트하는 회사들이 이제 남돈 굴리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로고드바이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도 개발하다가 잘하잖아요. 잘하면 퇴사해요. 아, 자기 돈 굴리려고. 네. 그래가지고 펀트 회사들은 보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 돈을 우리 회사에다 투자할 수 있는 게 보상 구조예요. 그래야지 온라인이 되니까. 그래야지 퇴사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그래서 AI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금 밖에 나온 로고드바이저나 이제 AI ETF들 중에서 완전 탑티어 개발자들이 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여기는 탑티어 애들이 나와서 해요. 근데 이거 뭐 그냥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해본 걸 다 비주얼 구조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얘네는 꽤 설득력 있게 남의 돈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얘네는 전략이 알파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되게 작고 근데 이제 수익률이 작은 대신에 뭐가 좋냐면은 MDD가 낮고 캐파시티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알파 높은 전략들은 사실 지들끼리 잘 해먹고 있겠죠. 뭔가 나는 그렇겠죠. 모르겠지만 근데 알파 낮은 전략들이 있고 알파가 낮은데 MDD는 좀 더 낮고 근데 캐파시티가 높다.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써먹기 좋냐면은 이거는 그냥 금융 상품을 만들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쪽은 분명히 탑티어가 맞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시장 관심을 못 받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얘네 컨셉도 되게 괜찮은 게 얘네가 월배당 컨셉이거든요. 얘네도. 근데 연 7% 정도를 주는 게 컨셉이에요. 연 7%라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 기준. 네, 배당 수익률 7% 근데 이제 월배당. 그러니까 사실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가는 것도. 근데 뭐 트랙 레코드가 막 엄청 많진 않아요.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뭐 지금 사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트랙 레코드가 좀 쌓여야지 이제 좀 볼만하니까. 근데 이제 그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기 어려운 팀이 불리는 펀드라서 볼만하다. 예를 들어 비슷하게 뭐 콤프라는 펀드가 있어요. ETF인데 그것도 콤프는 캔쇼에서 나와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아, 캔쇼? 네. 근데 걔는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그게 잘 가지 않으니까 월가제가 나와서 창업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월가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방송 안 보실 거예요? 괜찮아요. 네. 제가 보내드리려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캔쇼의 아이디어보다 이쪽 아이디어가 제가 볼 땐 좀 더 와닿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아이디어가 둘이 좀 달라요. 캔쇼는 NFT 쪽 많이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건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쪽은 그런 거 아니고 좀 더 파이낸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AI를 직접적으로 접목을 하는데, 좀 괜찮게 굴리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대표도 애초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증권사에 팔고 다니고, 여기 대표도 천재라.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정도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져 있더라도 약간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뷰가 달라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몰랐던 그런 미국 주식 관련 ETF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게 투자가 쉽다는 건 다 거짓부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예요. 네, 투자는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인생이 참 피곤한 거는 그렇게 투자가 어려운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월급으로만 먹고 살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좀 이렇게 사이다 경제라든지 미주사라든지 요새는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물론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돈 버는 것도 되게 진정성 있게 돈 벌려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좀 같이 가기 좋은 또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좀 이렇게 이런 유튜브들도 뭐 다 너네들 뭐 결국
뭐 강의팔이냐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좋은 정보는 취하시고 이제 나쁜 정보는 걸러가지고 네네. 서로 다 같이 저도 이제 한 마리의 개미로서 잘 성투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미국 주식에 관한 저희도 사실 미국 주식 관련 뭐 패널 분들 많이 모시고 정보 들어보고 했는데 확실히 약간 좀 색깔도 많이 다르시고 또 시장에 잘 안 알려진 뭐 스토리라든지 종목들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투자 정보 훨씬 또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사관학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지금 제공해드리는데 금액이 되게 싸요. 그래서 월 3,900원이니까 3,900원. 싸죠. 그래서 네. 잘못 줄 알았거든요. 공 하나 빠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상당히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 가격을 또 올릴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올리진 않을 건데 예. 절대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예, 와주시면 좋겠다. 말을 그렇게 해야지 이제 빨리 가입하니까 제가. 그건 맞긴 하죠. 예. 아무튼 간에 한번 꼭 구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승호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